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은 어렵습니다만 우리 산업의 거대한 흐름은 바꿀 수가 없고 관련 기업과 관련 주식들도 꾸준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AI입니다. 올해 초에 CES가 열렸고 많은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이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자동차 담당의 김준성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 격리를 끝으로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국내 최초 독점으로 김준성 연구원님 미국 다녀오신 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실제로 다녀오시니까 어떻던가요? 현장 분위기가? 네, 많이 무서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걱정 때문에 무섭기도 했지만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제가 분석하고 있는 산업에 너무 큰 변화를 야기할 걸로 보여서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제가 2016년부터 CES를 갔으니까 이제 6번째, 5번째 CES를 갔는데 가장 구체화된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이번 CES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뭔가 올해가 와 이제 달라진다, 새로운 변곡점이다 이런 느낌, 거대한 물길의 흐름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이제 2년 만에 열린 CES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뭐 현상적으로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20배 이상 올라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회사가 됐다. 그게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있는 루시드나 리비안, 뭐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 같이 몇백 대, 몇천 대 팔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이 수백만 대를 팔고 있는 회사보다 비싸졌던 게 지난 2년이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런 현상에 대한 대응을 보여줬던 행사가 이번 2022년 CES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그 근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새롭게 변화를 꾀했던 말씀하셨던 테슬라를 필두로 네. 이에 체질 개선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면 그 후발주자들이 엄청 빠르게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기업들이 있었는데 GM 같은 회사들은 자신이 이제 직접 제가 드린 다음에 기준을 하나 잡아본다면 예. 이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 자동차라는 것.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의 전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돌리고 그 컴퓨터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시키고 이 인공지능 모델이 센서와 구동계를 이용해서 차를 움직이는 로보택시로 가는 과정의 가치 사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걸 혼자 다 하는 회사가 테슬라고 나머지 회사는 신생업체든 기존 업체든 연합을 해야 되는 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M 같은 회사는 자기가 직접 연합군을 꾸려 수많은 가치 사슬을 이끌고 가는 연합 결성의 모습, 완성차 중심의 연합 결성을 보여줬고요.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비안, 라이온 일렉트릭, 디스패치 같은 회사들에 이어서 스텔란티스라는 거대한 기존 자동차 회사를 포섭하며 빅테크 중심의 연합군을 결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칩메이커죠. 이 칩메이커가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자동차 로보택시의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 안에서 단순히 엔비디아가 칩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까지 자동차에서 공급하는 굉장히 큰 범위의 영역을 저희가 진출하는 걸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에 있는 현대기아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 기존의 회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합군을 만드는 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네. 기업은 잘 하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 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예. 연합군 결성이라는 맥락에서는 한 가지의 연합 결성의 고리를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등판을 한 키노트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등장을 했죠. 현대차 그룹은 매년 CES에서 키노트 행사를 진행을 해왔고 그 행사의 외부에 이제 손님을 항상 초대를 했고 그 손님은
함께 협업하는 대상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장소죠. 그 분야에서 AWS, 아마존에 이어서 두 번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 아마존을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인데 자동차 회사들의 인공지능 모델 훈련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폭스바겐, GM과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현대차까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자동차의 데이터 디바이스화, 우리 전화기가 전화되는 공산품에서 예.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걸로 가기 위한 자동차, 이동수단에서 데이터 디바이스화로 가는 그 가치 사슬의 하나를 나도 연결시켰어라는 어필을 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MS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 네. 예, 이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그 포션이 많았다고요. 거의 한국 기업 CES는 한국 기업이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이제 CES라는 행사의 위상이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이제 직원들을 파견하여 CES의 분위기를 검토하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돌격할 때가 됐어라고 이번에 느낌. 많이 달려오신 것 같은데 예.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네네. 이제 다른 해외 기업들은 많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돋보였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우리는 오미크론에 굴하지 않는 기업들에 그렇죠. 네, 좋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네. 또 보여줄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걸 한국에 들어오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세계에 저희 기술을 공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자세를 취한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지금 현대차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LG도 있고 삼성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로서의 어떤 기업의 변화를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연구원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지금 머리에 생각이 드는 거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2년 주가를 한번 보면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니오 새로운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이상한 겁니다. 자, 저희가 그 지금 앵커님 그리고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전에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차를 구매한다. 그럼 고민하거든요. 현대차 살까, 벤츠 살까, 아니면 테슬라 살까. 자,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 업체가 경쟁 관계인데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현대차, 벤츠의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이 회사들은 지금 볼륨이 작습니다. 판매량이 적죠. 테슬라는 현재는 보잘것이 없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작은 회사들인데 미래가 창대할 것을 이제 현재 가치화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만 삽니다. 20년 동안 자동차 수요가 8천만 대로 고정돼 있었고 그 안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자꾸 누가 화두가 된다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의 수요 기반을 저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테슬라가 작년에 93만 대를 기록을 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우리가 영위했던 땅을 치고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소니라는 회사가 2년 전에 세단 모델을 갖고 왔던 거에 이어서 SUV 모델을 들고 와 이 업계에 들어오는 진중함을 보였다는 게 흥미로웠고 또 이제 각 국가들 터키에 있는 토그라는 자동차 회사, 베트남에 있는 빔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부스를 차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엔진을 100년 만든 BMW, 70년 만든 토요타, 그렇죠. 50년 만든 현대차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네. BMW 전기차를 보면 그들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소 만만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은 업체들, 예. 다양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에 있는 신생 기업들이 이 산업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땅이 좁아지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게 이번 행사에서 제가 조금 무서웠던,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이 좁아진다는 게 이게 한정된 파일을 서로 나눠 먹으려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화됐다 예, 이런 맞습니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시장은 8천만 대의 수요를 갖고
여기서 제조의 이익만 취했던 거죠. 네. 이 8천만 대의 수요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차를 한 대 팔고 돈 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손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제하게 만드는 데이터 디바이스화가 되는 걸 노리고 다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 자신의 어떤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또한 많이 보였던 2022년 CES였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준성 연구원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하셔서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분들과 네. 아이 컨택을 좀 네. 해주십시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이게 사실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AI로 연결이 되는 이 디바이스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는 좀 위협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연합군의 형태로 새로운 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기후에 좀 불과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위협이 되죠. 아, 기후가 아니라 위협 실체적 맞습니까? 위협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칩 메이커가 들어와서 이 산업의 바게닝 파워를 가져가는 것. 셀 메이커,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조만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벌기 시작하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줬으니 나도 하겠다. 그럼 이들이 다 줄 서서 셀을 받아가고 칩을 받아가고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받아가고 OTA 기술을 받아가고 자, 전혀 다른 가치 사슬의 친구들이 기존과 다른 강점을 갖고 이 업계에 들어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할 근거를 이제 공개해야 되는 게 이제 각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현재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산업에서 지금으로서 가장 진입이 어려워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도 그 이제 영역을 할 수 없는 깃발을 혼자 꽂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을 봐야 되고 그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산업이 있습니까? 세분화해서 들어가 본다면? 일단 예.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 기술적 분야에서 봤을 때는 예. 적은 전력으로 예. 높은 연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상에서 가장 타이트해 보이는 것은 배터리 셀. 그렇게 배터리. 생각을. 예.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의 그 판매량 점유율이 전 세계 자동차 총수요에서 지난 4분기에 10%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거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이걸 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셀 쪽이 굉장한 쇼티지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2, 3년의 흐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갖고 컴퓨터를 돌릴 때 컴퓨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네.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고연산을 할 수 있는 칩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강자로 우리가 모빌라이나 엔비디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이런 칩을 그냥 받는다고 차가 자율주행이 되고 하는 게 아니죠. 네. 이 칩이 각 기능들에 연결될 수 있는 차체 설계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설계 구조죠. 그런 것도 상당히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변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혹은 기술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정량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구원님께서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기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해외 기업으로 네. 접근을 해본다면 네네. 네, 저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인 니오나 아니면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뭐 소재 회사나 뭐 설비 회사들도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라서 자 이제 연구원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저의 어떤
질문 준비한 전략적인 질문 갔다 오고 나시니까 국내 어떤 기업에 가장 주목을 해서 보게 되시던가요? 네, 현대차에 가장 주목하게 되고요. 예. 과연 이런 변화에 예. 어떤 대응 전략을 저희에게 공유할지 마침 현대차 그룹은 3월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이 모빌리티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어떤 그 밑단에 있는 어떤 부품 회사라든지 네. 그런 회사들도 함께 보십니까? 함께 보고 있지만 예. 현재 부품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여 차량 생산의 가동률이 좀 낮고 또 물류비와 원재료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전체적인 실적 분위기가 양호하지 않고요. 그와 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수요가 초과 수요인 상황이라 가격을 전가하거나 환율의 수혜를 입거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 수익성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업종의 변화에 분석을 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요 그 주가를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1년 내내 사실은 정말 빨랫줄에 빨래 걸어놓듯이 박스 꺼내서 움직이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데도 왜 주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못할까? 올해는 좀 괜찮을까? 늘 그런 희망을 예.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산업에 좋은 얘기가 많은 거고 산업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거지 예. 현대기아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 건 지난 1년 동안 없었습니다. 현대기아가 애플카 이슈가 있었지만 공시를 통해서 부인했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예를 들어 재작년에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에 대한 투자 이후 어떤 투자를 집행한 것이 없고요. 어떤 협업을 전개한 것도 이번에 CES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모습을 비춘 게 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3월 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꽁꽁 숨겨놨던 무언가를 공개할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3월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내주십시오. 네. 네. 자, CS에 다녀온 저희 메리츠증권 자동차 담당 김준성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